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건강 솔루션 TV 닥터 처방전입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하지 정맥류입니다. 사실 우리가 평소에 발걸음이 가볍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평소보다 왜 이렇게 무거워 하고 느껴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다리와 관련된 대표적인 질환인 하지 정맥류에 대해서 오늘은 외과 전문의 정민호 선생님 모시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정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몸의 혈액은 동맥을 통해서 몸 곳곳으로 공급되고 이 정맥을 통해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온다. 제가 이렇게 배운 것 같은데 하지 정맥류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발생하는 건가요? 우리 몸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세포 조직에 산소와 영양분이 잘 공급이 돼야 되겠죠. 네. 그리고 기능을 하고 나서 만들어진 뭐 이산화탄소라든지 여러 가지 노폐물들은 또 잘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는 거죠. 네. 산소와 영양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깨끗한 피를 심장에서 조직까지 이동시켜주는 게 그게 이제 동맥이고요. 네. 그 안에 있는 혈액이 이제 세포 조직에 그런 물질들을 다 주고 나면 세포 조직에서 만들어진 그런 노폐물들이 정맥을 통해서 빠져나가요. 그러면 정맥은 다리에서 심장 쪽으로 피를 다시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하지정맥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신선한 피를 공급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진 그런 노폐물들을 빼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런 기능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지정맥 안에는 판막이라는 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다리를 사용을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판막 기능이 점점점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원래 빠져나가야 될 정맥피가 다시 다리로 역류가 돼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각 세포들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증상이 하나씩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하지정맥류라는 질환은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들이 정맥이라는 혈관을 통해서 잘 빠져나가지 못해서 그래서 나타나는 그런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어떤 증상이 주로 나타나나요? 네, 사실 초기에는 증상이 별로 없습니다. 음. 증상이 별로 없고 진행이 됐을 때 증상이 주로 나타나거든요. 아,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는 다리가 무거워진다든지 네. 그다음에 밤에 주무시다가 경련이 일어난다든지 또는 저리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대표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제 환자분들에 따라서 혈관이 많이 늘어나면서 밖으로 봤을 때 울퉁불퉁 튀어나오게 되는 그런 양상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하지 정맥류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제가 들었어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건가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서는 임신과 출산이 대표적입니다. 아, 임신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신체 변화가 여러 가지 나타나는데 네. 자궁이 일단 커지죠. 네. 골반 안에서 정맥을 누르게 됩니다. 아, 그러면 혈액순환이 방해를 받게 되죠. 그렇죠. 그런 물리적인 변화하고 또 호르몬의 영향이 있어요. 그러면서 혈관이 늘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신체 변화가 생기면서 여성들한테 조금 더 잘 생기는 그리고 유전적으로 봐도 남자들보다는 여성이 조금 더 유전성이 있고 아, 이런 것들이 그렇군요. 원인이 되죠. 하지 정맥류 말고도 다리가 붓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간단하게는 다리에 있는 근육이 많이 쓰다 보면 팽창을 하거든요. 네. 그 팽창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피부하고 근육 사이에 지방층이 있는데 거기에 부종이 생기는 경우 그리고 정맥이나 동맥 질환, 뭐 림프 질환, 관절이 안 좋을 때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죠. 그래서 하지정맥류만이 다리에 부종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고 아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똑똑 쌤 도와주세요. TV 닥터 처방전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진료를 통해서 개인 맞춤형 처방전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례자부터 만나볼게요. 저는 3개월 전에 출산한 30대 초보 엄마입니다. 임신 중에 하지 정맥류가 눈에 보일 정도로 심하게 생겼습니다. 지금도 다리를 구부리거나 하면 아프지만 그래도 출산 후에 많이 좋아진 편입니다. 지금이라도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나아질까요? 라고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 네. 이번 임신 중에 하지 정맥류가 생겨서 치료를 고민 중이신데 하지 정맥류가 임신이랑 관련이 있다고 하셨죠? 네네네. 임신했을 때 우리 신체의 변화가 일단 혈액량이 늘어납니다. 네.
혈관도 확장이 되고요. 그래서 대부분 여성들이 임신했을 때 실핏줄들도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약간 도드라져 보이는 그런 핏줄도 많이 확장이 돼요. 네. 그거를 보고 하지정맥류가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제 분만하고 출산해가지고 이제 수유도 끝나고 우리 몸이 정상화가 됐을 때, 네. 호르몬이 정상화가 됐을 때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전성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하지정맥류가 잘 생길 수 있는 어떤 직업적인 요인 또는 운동 이런 걸 했던 분들은 계속 늘어나 있죠. 아,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시 또 분만 출산하고 이러면 혈관 더 늘어나게 되고 하지정맥류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산한 지 3개월 정도 일단 되셨고 네. 증상은 조금 완화가 되셨잖아요. 네. 과연 이분의 혈관이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는 사실은 우리가 혈관 초음파를 통해서 그 혈액의 흐름을 직접 관찰을 해요. 관찰을 해서 정말로 역류가 있는지 아니면은 정상적으로 잘 흘러가고 아직까지 혈관이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은 건지 이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걸 확인하고 나면은 이제 이분이 가지고 있는 무릎을 굽혔을 때 통증이 있다든지 이 원인이 하지정맥류가 아닌 다른 질환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다는 거를 이제 우리가 감별을 해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 볼게요. 저는 4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체중을 빼려고 등산, 스쿼트를 열심히 하고 출퇴근도 자전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하지정맥류가 보여서 운동을 줄여야 하는 건 아닌지 헷갈립니다. 특히 자전거를 계속 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이분이 과체중이어서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하지정맥류가 보여서 걱정이 되시는 것 같네요. 이 체중 줄이려고 운동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네. 운동을 많이 하다 보면은 역시나 혈류량이 늘어납니다. 네. 특히나 이제 다리 운동을 많이 했을 때는 다리에 있는 혈관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확장이 돼요.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시다가 혈관이 많이 튀어나왔네 이렇게 발견하시는 경우는 대부분 보면은 정상적으로 정맥이 늘어나 있는 정맥 확장증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 제가 계속 이렇게 강조하는 얘기지만은 실제로 혈관이 고장 나고 안 나고 하는 거는 우리 육안적으로 이제 판단하는 거는 사실 좀 잘못된 진단을 또 이런 이제 끌어낼 수도 있고 하니까 정확한 거는 병원에 가셔서 초음파를 보고 정말로 그 혈관이 고장이 났는지 판단한 다음에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실지 아니면 다른 운동으로 바꿀지 거기에 대한 조언을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TV 닥터 처방전 계속해서 치료와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압박 스타킹을 신으면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봤는데 이게 맞나요, 선생님? 도움됩니다. 오. 도움되고 우리가 하지정맥류라는 질환 자체가 피가 거꾸로 역류되어서 증상도 나타나고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데 압박 스타킹은 그 여성분들이 신는 통상적인 그 스타킹하고 좀 달라요. 다르죠. 예, 압력이 다르게 이제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맥 흐름에 방해를 안 줍니다. 그래서 이제 정맥 쪽에 문제가 있을 때 혈액 순환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지정맥류 초기 단계에 있는 분들은 압박 스타킹과 또 정맥 순환제 이런 걸 해서 많이 완화시킬 수 있어요. 네, 어떤 경우에 수술을 해야 하는 건지 또 수술을 받고 난 후에 어떻게 관리해야 재발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 하지정맥류는 수술의 원칙이 있어요. 네. 첫째, 많이 진행이 됐을 때 초기가 아닌 진행이 많이 된 상태여야 되고 그다음에 둘째는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증상이 네. 하지정맥류로 인한 것이 맞다라는 그런 인과관계가 있을 때 그리고 셋째는 다리에 부종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혈전 같은 게 생겨서 염증이 생긴다든지 또는 피부에 만성적인 습진이나 피부염이 생긴다든지 이런 합병증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네. 대부분 다 진행이 됐을 때 수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수술할 때는 환자분의 그런 어떤 혈관 형태라든지 그다음에 치료 부위에 있는 중요한 뭐 신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안 다치게끔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는 반드시 초음파를 가지고 혈관의 형태를 쭉 다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환자분의 몸 컨디션 그리고 하시는 일이 과연 이 수술을 했을 때 얼마만큼 회복이 빨리 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수술 방법을 결정을 하고요. 네. 수술이 끝나고 나서는 경과 관찰이죠. 네. 잘 회복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뭐 1년이든 2년이든 한 번씩 병원에서 이제 정기 검사를 통해서 혈관이 다른 혈관도 마찬가지고 잘 기능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네, TV닥터 처방전. 오늘은 하지 정맥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모든 질병이 다 그렇지만 초기 때는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행이 됐을 때는 불필요하게 이제 너무 미루지는 마시고 가급적이면은 조기에 치료하시는 것이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요. 뭐 사실 이런 판단은 스스로 결정하는 건 아니죠. 전문의한테 진료를 보고 거기에 판단에 맞춰서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하지정맥류는 진단이 되었다고 해서 다 수술하는 건 아닙니다. 많이 진행이 됐을 때 하는 거니까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편안하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우리의 다리가 가벼워야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겠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 알차고 유익한 처방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